전월세 신고제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세원이 노출이 되는 건데요. 가격 노출로 인해서 임차 물건을 구하는데 용이해질 수는 있지만 늘어난 세금을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개고 나면 세상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죠. 티끌 하나 없는 공기로 온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비가 갠 뒤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듯 우리의 인생도 내내 비만 내리지는 않겠죠. 고단한 하루하루 끝에 오히려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세훈 효과 진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 순위 다시 살아나 라는 뉴스입니다. 지난주 4개월 만에 잦아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보다도 4.2포인트 올라가면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는 바로 지난주에 4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인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주 만에 다시 기준선인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서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번 주에 다시 100선을 뛰어넘은 거죠. 실제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목동, 여의도 이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노원구이고요. 0.17%로 오르면서 지난주보다도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다음으로는 송파구가 0.12%가 오르면서 잠실동과 가락동의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강남구는 0.08에서 0.19, 서초구 역시도 0.08에서 0.10%로 오르면서 각각 압구정동과 서초 방배동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양천구 역시도 0.07%에서 0.08%로 목동의 재건축 중심으로, 그리고 영등포구는 0.04%에서 0.07%로 역시 여의도동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 집값 억제책을 두고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오는 6월에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만료가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여의도와 압구정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집값 언제 폭락하나 구글 검색 한 달 새 24배 급증이라는 뉴스인데요. 지난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서 집값 폭락 검색 건수가 전달 대비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 확산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의 붕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지난 15일 CNBC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에서 주택시장이 언제 폭락할까라는 검색 건수가 전달보다도 24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주택시장이 뜨거운 이유를 검색한 건수는 전주 대비 2배가 늘어났네요. 지난 2월에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 공급 부족과 함께 사상 최대의 저금리가 주택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1년에는 호가를 얼마나 더 불러야 하나라는 구글 검색량이 전주 대비 350%나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 업계는 최근 주택담보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주택 가격이 점점 정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지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많이 닮아 있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를 예정대로 오늘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고요. 고시원 등 비주택도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고요.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완성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월세 불안 등의 앞으로 임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세금 부분들인데요.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세원이 노출이 되는 건데요. 가격 노출로 인해서 임차 물건을 구하는데 용이해질 수는 있지만 늘어난 세금을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수집하는 정보가 거래의 참고용이지 임대소득의 과세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세금이든 어떤 정책이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네 번째 뉴스는 풀자 큰일난다. 표류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라는 뉴스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부처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후 정부 부처 개각에다 여당도 지도부 개편까지 진행이 되면서 방향타를 잡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인데요.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40%나 50% 등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소득 8천만원 이하 청년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10%포인트를 완화를 해서 50%나 6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혜택을 더 늘리고 수혜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LTV가 현재처럼 낮은 상태에서는 주택 공급을 해봤자 청년층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상계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를 해줄 경우 수요를 자극을 할 수 있고 집값을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신규 분양 아파트에만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국토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역대 최단기 109일 만에 퇴장이라는 뉴스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역대 최단기간 재임을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변 장관은 시장의 기대감 속에서 취임을 했었죠. 24번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신뢰를 추락시킨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등장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사실상 구원투수의 성격이 강했었죠. 변 장관은 취임 이후에 한 달여 만에 공공주도형이라는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많은 공급 대책이기도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영향과 맞물리기는 했지만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사실상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모든 화살이 변 장관에 집중이 됐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변 장관 LH 사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진 데다가 변 장관이 투기 의심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입니다. 결국 지난달 21일 LH 투기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을 했었죠. 이사 공급 대책은 후임자 주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다만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하지만 정책 설계자인 변 장관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여러 불교 경전에 나오는 상상 속의 새, 공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머리가 2개인 새인데요. 공명조는 서로 다투는 게 일가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자기만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두 마리 다 죽게 되는 거죠.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공명지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아둥바둥이고요.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자고 난리입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시장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